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왕따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요.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경우의 수 아이들을 봤었거든요. 사실은 하나의 큰 단원, 이 통계 단원의 가장 큰 주인공은 바로 확률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확률이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사실상 초등학교 때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중학교 스타일 그리고 요 확률을 배웠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써먹게 되거든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련되게 배워놓게 되면 맞아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를 다 아울러서 우리가 확률 통계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확률이라는 게 띡 나왔으면 얘의 뜻이랑 성질부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의 큰 제목이 바로 확률의 뜻과 이제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실 겁니다. 첫 번째 챕터가 바로 확률이라는 게 뭐다? 라는 거. 그 뜻이라고 하는 아이 하나랑요.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식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일단 확률이라는 거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말이 굉장히 어렵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겁니다. 개념서에서.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도 한번 보셨을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도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쵸? 네. 상대도수가 언제 배웠던 거였더라? 1학년 때 분명히 도수분포표 이런 아이들 해석하시면서 상대도수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대도수로 계속 가까워진단 말이지. 그럴 때의 그 값, 일정한 값, 그 아이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이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일단 공식부터 한번 써본다면 네, 이거부터 합시다. 네, 확률이 먼저 쓰면 안 되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무엇이냐?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그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일단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해요. 모든 경우의 수.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이 사건 A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률을 구체적으로 딱 구하게 되면 말이야.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에 특별하게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이를 전체라고 본다면 이 아이는 그 특별한 사건,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전체분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 그래,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도수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도수분포표 아이들을 쫙 보실 때 상대도수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 상대도수 구하는 방법이 전체 도수의 총합분의 그 특별한 어떠한 하나의 계급에 관련된 도수요. 그럼 그 계급에 대한 상대도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전체분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서 상대도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상대도수로 가까워지는 그 일정한 값을 이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도수란 말이 나온 거야. 사실 어렵게만 써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뭘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 아이. 이게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아이를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나와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있었대요. 동시에 띡 던졌답니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이래요. 그럼 저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확률은 뭐요? 맞아. 전체분의 부분인 거야. 전체라 함은 모든 경우의 수를 뜻하는 거죠. 저 전체부터 구하려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면서요. 그러면 한 놈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다른 놈에서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동시에 던졌다면서 곱하기 들어가야죠. 얼마요? 36이요. 다음 이번엔 특별한 사건, 일명 저는 부분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래서 확률이 딱 나오게 되면 맞아, 얘가 분모, 얘가 분자에 들어갈 거야. 부분 경우의 수는 뭘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야?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이어야 된대요. 이렇게 나오셔야 된대요. 그럼 내가 순서상으로 써볼 수 있겠는데? 네, 가보십시다. 일단 한 놈이 1 나오고요. 다른 한 놈이 7 나와야 돼요. 선생님, 이게 말이 돼요? 주사위인데? 주사위에 눈은 6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7이 나옵니까? 이런 놈들은 안 되죠. 그쵸? 그럼 누구부터? 2부터 가능하죠. 한 놈이 2 나오고 한 놈이 6 나오면 더해서 8 나와요. 또 3 나오고요. 한 놈이 3 나오고요. 다른 한 놈이 5 나오면 합쳐서 8 나옵니다. 또 4 나오고요. 얘가 또 4 나와. 그럼 8 나오죠. 5 나오고요. 다른 한 놈이 3 나와요. 그러면 8 나옵니다. 그쵸? 6 나오고요. 다른 한 놈이 2 나와요. 그럼 합쳐서 8 나오게 되죠. 아, 선생님 7 나오고요. 1 나와요. 7은 못 나오죠? 정답 몇 가지?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그래서 얼마? 5가지가 나오죠. 고로 이거 둘을 조합시킬 거예요. 자, 확률 구하래요. 몇 분의 몇? 36분의 5. 이게 최종 정답이 되시겠네요.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의 좀 뭐랄까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지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아이들 맞아요. 사실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요 확률 아이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가보실 거예요. 이 성질이 무진장 중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아이들 이용해서 앞으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나가시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 네.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확률이요. 얘를 P라고 할게요. 그럼 이 P라고 하는 아이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0보다 더 아래, 음수로는 나올 수 없고요. 1보다 더 큰 아이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이 얘기인 즉슨 전체분의 부분을 했을 때가 0이 나오는 사건, 전체분의 부분을 했을 때가 그게 1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분지어서 얘기해 줄 수 있죠. 어떤 사건이 있는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럴 확률이야. 이건 몇일까? 무조건 0이에요. 예를 든다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10이 나오는 확률 돼요? 1부터 6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럴 때의 확률은 얼마? 빵 나옵니다. 빵. 다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요. 그러한 사건의 확률이요. 얘는 반드시 일어난다며 1이지. 다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띡 던졌을 때 그 눈이 자연수가 나올 확률.
1, 2, 3, 4, 5, 6 다 자연수잖아요. 그쵸? 예. 그게 얼마? 6분의 6 해갖고 1이 딱 나오게 되죠. 이 성질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볼까요? 나와라! 다음 중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1번.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더라.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네요. 2번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그럼 P라고 한다면 이거래요. 맞아요? 웃기시네. 뭔데? 이게 있어야지 0도 되고 1도 되는 거라면서. 그럼 그 확률의 범위는 이거죠. 0부터 1까지지. 0과 1 사이가 아니라. 옳지 않은 거? 얘인가 보네. 자, 4번, 5번 확인사살 갈게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모든 경우에서 분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맞는 얘기죠? 네. 5번이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요게 1-P래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어쨌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3번이 되시겠고요. 제가 요 5번에 관련된 아이를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연결돼서 그 다음 챕터를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가요, 확률의 성질을 분명히 보셨다고요. 그쵸? 그런데 그거 이용해서 이걸 할 수가 있어. 확률은 확률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일어날 확률이 보통은 문제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 거지. 그럼 우리 뭐 해주면 되게요? 이건 뭐 사실상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저는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 사건이 앞에다 어떤 이라고 붙여야겠다. 사건 A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아예 딱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그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 전체에서 요 아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확률의 전체가 뭔데? 확률의 총 제일로 큰 전체 값이 얼만데? 1이죠. 이 1에서 P만 싹 빼주시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전에 보셨던 그 예제 문제, 적용 문제에 있었잖아요. 그 5번 아이가 바로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에 관련된 문제 하나 더 가보려고요. 나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딱 던졌대요.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5일 확률이야? 아니요. 5가 아닐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주면 되죠? 아, 이 아이는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얘는요, 무조건이요. 이래서요, 빼기를 해요. 뭘 빼요? 그 차가 5가 나올 확률이요. 이게 바로 5가, 그 차가 5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럼 내가 얘를 좀 구해보면 되겠네. 차를 딱 해갖고 5가 나올 확률을 한번 가볼게요. 얘네들은 주사위예요. 그쵸? 서로 다른 주사위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사위 A, B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다 상관없어요. 저는 순서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아이가 6 나왔어요. 두 번째 아이가 몇 나와야? 1 나와야 5가 나오죠. 그쵸? 첫 번째 아이가 5 나왔어요. 두 번째 아이가 몇이 나와야 그 차가 5가 나와요? 빵이요? 주사위 눈에 빵이 어딨어?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저기 뒤에 첫 번째 아이가 1이 나오고요. 두 번째 아이가 몇 나오면 6이 나와도 차가 5가 나오죠. 결국 차가 5가 나올 경우의 수가 이거 두 가지고요. 그럼 확률로 구하려고 한다면 뭐? 예, 전체 경우의 수 일단 동시에 던졌죠? 그래서 6 곱하기 6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그거에 차가 5가 나올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얘를 1에서 빼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약분합시다. 네, 찍찍. 여기 3이에요. 결국 1 마이너스 6, 3, 18분의 1인 거고요. 그걸 계산을 딱 해주시면 18분의 17이 이렇게 만들어지시네요. 최종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예요. 재밌죠? 근데 이게 다 확률의 성질로 인해서 나오게 된 아이들이거든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요 아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이 확률 구할 때 가장 뭐랄까 우리가 구하기가 되게 애매한 아이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도 진짜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얘예요, 얘. 이 말. 엄청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제가 요 확률 아이들은, 예, 경우의 수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바로 그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장 그 저학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1학년 때 막바로 순혈조합이라는 게 나오면서 말만 바뀌지 이런 아이들 구하는 거 똑같아요. 그때에도 적어도라는 아이가 제일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을 조금 올라가시면 우리가 확률 통계라고 이제 따로 보시게 될 텐데 어쨌든지 간에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온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이 단어가 고등학교 때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2학년 파트에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놓자고요. 이거 제가 아예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일단 1에서요. 전체니까 1에서 빼주는 거야. 뭐를? 요 아이의 반대가 되는 아이.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 뭐뭐뭐가 아닐 확률인 거죠. 적어도 뭐뭐뭐일 확률, 적어도 하나가 뭐뭐뭐일 확률, 적어도 한 번 이상 뭐뭐뭐일 확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1에서 빼주는 거야. 전체 모두 뭐뭐뭐뭐가 아닐 확률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아이를 제가 살짝쿵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면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로 가져온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져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이게 얼마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선생님,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경우의 수로 따진다면, 아직 확률이 아니야. 경우의 수로 따진다면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선생님, 뒷면 하나에 앞면 하나요. 네, 뒷면을 X라고 쓰고 앞면을 동그라미라고 쓸게요. 아니면 첫 번째 아이가 앞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아이가 뒷면 나오는 경우요. 그죠? 이거 두 개밖에 안 돼요? 아니요. 둘 다 뒷면 나오는 경우 있겠죠? 그러니까 아 선생님 전체의 경우의 수가 예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라고 했으니까요. 동전은 앞면이랑 뒷면만 나올 수 있잖아요. 2 곱하기 2예요. 그거 분의 3이네요 선생님.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동전이라고 하는 정말 쉬운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전은 앞뒤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밖에 안 나와.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엄청 복잡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은 요 아이들로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전체 1에서요. 뭘 빼줘요?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모두 뒷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인 거죠. 그럼 그 얘기인 즉슨 모두 뒷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두 개 다 뒷면이 안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한다면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인 거죠. 그럼 그건 뭔데요? 그렇죠. 일단 동전이 하나당 앞뒤 두 가지 나올 수 있고요. 그게 두 개니까 곱하기 2 해준 거예요. 그런데 모두 뒷면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면만 나와야 돼. 그 경우 뭐 있어요? 1이요. 그리고 앞에 뭐? 1에서 빼주면 돼요. 그럼 얼마? 4분의 3인 겁니다. 아날로그로 구할 때도 4분의 3, 디지털로 구할 때도 4분의 3. 그러나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디지털이라고요. 아날로그는 한계가 있어요. 자, 요 아이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나와라!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대요. 동전이 3개야.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게 해달래. 그럼 자가냐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1에서 뺍니다. 뭐요? 모두 앞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인 즉슨 우리가 다시 쓰면 모두도 이거 제가 이렇게 써도 돼요? all, everything. 모두 앞면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뒷면이 나오게 될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에 반대 상황을 전체 1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가볼까요? 일단 1에서요. 빼기. 나 얘 좀 구해보려고요. 일단 동전이 앞, 뒤, 앞, 뒤, 앞, 뒤 해갖고서는 2가지씩 나올 수 있고요. 그게 몇 개래요? 3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2, 2, 2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2 곱하기 3 하시면 큰일 나요. 다음, 모두 다 뒷면이 나와야 돼. 3개를 딱 던지는데 뒤 나와야 된다고. 그런 경우가 몇 가지요? 1가지밖에 없죠. 결국 1에서 8분의 1 빼달라는 얘기인 거고요. 계산하시면 8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노트에다가 확실하게 적어주시고 네, 맞아요. 외워도 주셔야 되고 적용 문제도 다 풀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왕따쌤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